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재기의 날 기다리는 팬덤의 응집력 역시 더욱 강하게 부상되고 있지요. 또 부장 판사님 출신이신 변호사님과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몇 회에 걸친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시니어 콘텐츠 시장을 확장하고 K-팝을 포함한 트로트, 클래식 등 모든 장르를 포함한 K 콘텐츠를 가지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시티 인베스트먼트, 제가 여러 차례 시티 인베스트먼트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것을 소개하였고요. 또 재기의 날을 기다리는 팬덤의 응집력이 여기에서도 보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는 헌터스타 차트에서의 압도적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재기의 날을 기다리는 팬덤의 기대와 응집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부장판사 출신이신 손주철 변호사, 검사 출신인 정담희 변호사, 이분들은 법무법인 LKB라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변호사와 거기에 소속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구성원 변호사시겠죠, 이 정담희 변호사도. 네, 그래서 이분들의 대화는 이분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1심 선고인가 원심에 있어서 단독 판사님이셨죠. 최미 판사님의 그 형량에 대해서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 사건 경험이 많은 이 부장판사님이 보았을 때 1심 담당 판사는 아무래도 경력이 좀 짧고 양형 감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며 여론에 떠밀려서 이러한 실형 2년 6월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장판사 출신이십니다. 20년 가까이 판사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21년도에 퇴임하셨어요. 현재 그리고 열리고 있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합의부로서 세 분의 부장 판사님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법조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들로서 구성되었고, 2024년 2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임했기 때문에 통상 3년을 근무한답니다. 발령난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 2025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전근이 안 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요번 항소심 재판은 이 세 분들에 의해서 변동이 없이 이 공판을 맡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물론 검사들도 발령에 따라 공판 검사가 그 담당들이 바뀌어지는데, 네, 1심과 2심에 벌써 공판 검사는 3번 바뀌었다는 것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합의부 재판과는 다르게 세 분 모두가 부장판사님들로 이루어지는
대등 재판부라는 것이 요번 항소심에서 보아야 할 주안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경력이 있고 주변의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주관적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기에 또 법리적인 판단을 좌우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번 재판부다. 이렇게 손주철 부장판사 출신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 손 변호사님은 지난 해에 자기가 이 재판부에서 변론을 맡아서 이 재판부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연륜을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 정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리를 가지고 선고를 하였기에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를 또 길게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이번 재판부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 12일 항소심 2심이죠. 2심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법리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네, 김호중 측, 즉 피고인 측의 변호사님들이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장 큰 형량의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변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논점을 이렇게 제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위험운전이라는 법리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이었고 그런데 1심 변호사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는 했지만 넉넉한 변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약물에 의해서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그리고 사람이 다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음주를 해서 운전을 했는데 설령 음주를 했더라도 사람을 칠 만큼 운전을 위험하게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우리 1심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변론을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2심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대해 증거와 변론을 좀 강하게 논박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증인까지 출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러기에 재판부와 변호사님과 검사의 그런 삼각 그런 카테고리를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언론들도 1심 재판 때에 보여주었던 의혹에 쌓여 있는 것들을 의혹이나 그것을 논쟁거리로 보아지지 않고 그냥 판단으로 김호중 아티스트의 그런 돌팔매질로 가혹하게 처리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도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항소심의 재판에서 어떻게 항소 이유를 무슨 이유로 검찰도 항소를 했는지 볼 것 같으면 그냥 양형 부담이 너무 약하다 이것만 주장했고 크게 왜 약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장하는 바는 아직 나온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은 양형 부담만 주장했고 크게 1심에서 보여준 기소 내용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말이 꼬이네. 어쨌든 그래서 요번 우리는 김호중 아티스트에게 가해질 2심 항소심에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항소심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컨텐츠 테크놀로지 회사 산하의 그 밑에 시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소속사로 알려진 아트 MMC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액티브 시니어 콘텐츠를 노려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과 아리스님을 겨냥한 팬덤의 응집력과 재기 후의 김호중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그의 탁월한 탤런트, 즉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주주의 지분인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차 알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봄날 같은 날씨가 찾아왔네요. 네, 캔사스 하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